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그 첫 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정책과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도움 주실 기획재정 담당관 조재영 사무관님과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재학 중인 김명곤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요, 우선 주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보이스잖아요. 왜 보이스인지 혹시 좀 짐작이 되세요? 보이스, 보훈처의 목소리를 대중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전달하겠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못된 뉴스를 바로잡고요. 보훈 정책을 시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보이스란 이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소리로 문을 열어주실 조재용 사무관님의 책임감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시네요. 국가보훈처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낯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군대를 복무할 때 읽었던 잡지에서나 좀 봤는데 국가유공자 분들을 보상하는 곳 그 정도 아닐까요? 요즘 젊은 분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한 이 정도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무관님께서 국가보훈처란 어떤 곳이다, 이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복지를 지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국민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우와 선양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분들께서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면 저는 해당 안 되나요? 의무복무자는? 네, 기본적으로는 사회복귀가 어려우신 중장기 제대복무군인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아쉽네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헌을 기리는 선양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가 총 5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면서요. 이 5개의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보훈처는 보상정책, 복지증진, 보훈선양, 보훈예우, 제대군인 이렇게 5개 국으로 구성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상정책국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요건 심사를 통해서 보훈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신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이나 대부 지원 등을 실시를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증진국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나 재가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5개 중에 2개국을 설명해 주신 거고, 그러면 보훈선양국, 보훈예우국, 제대군인국 이렇게 3개가 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선양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국민들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사건이나 인물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와 기념 행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예우국에서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공헌을 기리고 또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사업 등을 통해서 명예를 드높이는 예우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익히 알고 계시는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같은 국민묘지에 안장해드리고 또 태극기를 증정하든가 이런 장례 의전 서비스까지 지원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예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보훈처에서는 과거의 희생과 헌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제대군인 분들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군복무를 하시면서 사회 복귀가 어려우신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회복귀 지원 업무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6.25를 참전하셨던 외국인 분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업무도 국가보훈처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제 보훈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던 여러 유엔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을 우리 군인처럼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해 봉안식과 안장식으로 한국에 묻히신 윌리엄 스피크먼 씨가 대표적인데요. 생전에 한국을 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고인이 되신 후에 우리나라에 안장되기를 희망을 하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요,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이야기예요. 2019년부터 바뀌는 국가 보훈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소득 보훈 가족들에 대해서 생활조정수당 단가가 5만 원 인상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별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조정수당을 5만 원 인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 31% 인상해서 월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가 시작했으니까 벌써 5만 원 인상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현재 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원이 지은 지 35년 된 오래된 건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중앙보훈병원에 있는 치과병원을 새롭게 증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워낙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올해부터 증축을 시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바로 이웃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널리 기리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명패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옛날 조선시대 뭐 마패 이런 말 그려진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긴 건가요? 궁금하네요, 진짜. 네. 어떻게 생겼는지. 예, 명패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자택 대문 앞이나 이런 곳에 붙여서 이 집은 국가유공자의 집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대문에 딱 붙여져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명패를 딱 직접 받으신 독립유공자 분들이 어떠셨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애국지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나라로 보답을 받는다 이런 굉장히 감격에 차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좋은 정책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보훈처에서 산재묘육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예, 사실 더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립묘지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국원, 현충원이라든가 호국원이라든가 이런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안장하는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괴산 호국원을 개원하고 경기 강원권에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시긴 하시는데 국립묘지가 아닌 묘소에 안장돼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 대표적으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3.1운동을 주도한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손병희 선생님께서 안장돼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국립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는 이제 이런 묘소들까지도 산재돼 있는 그 개별 묘소도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산재묘육의 국가관리 체계 강화라는 게 그런 뜻이었군요.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 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님한테 아주 자세한 친절한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요, 자긍심과 자부심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정책들이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 같아서 굉장히 들으면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바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해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특별한 행사들이 많죠? 저희 보훈처에서는 특히 더 알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 올해가 바로 3.1절과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200주년이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그 역사적인 한 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1절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독립의 횃불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3.1절 만세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재현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는 선발된 여러 국민 주자분들과 차량을 통해서 전국에 만세 운동이 있었던 지역들을 돌면서 독립의 횃불을 밝히는 그런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는 정말 과거 독립을 소망하던 국민의 소망을 현재 세대에서 구현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독립의 횃불을 들고 릴레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뜻깊은 행사가 참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충칭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좀 철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내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많이 컸었거든요.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되게 자주 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즈음에 이렇게 건립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오늘 사무관님 방송 첫 출연이시라면서요. 네, 해보니까 소감 어떠세요? 예, 저희가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도 있고 해서 사실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분을 모시고 저렇게 대담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겠구나. 또 제가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뜻깊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님의 설명을 저희가 쫙 들었잖아요. 국가보훈처란 뭐다?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 한마디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절대 딱 지금 떠올라서 얘기를 드리는데 오행시를 생각해봤습니다. 국가보훈처 한번 그럼 하나씩 제가 운을 띄워드릴까요? 네, 띄워주시면 생각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가, 가장 보석 같은 시간을 희생해주신 훈훈한 이들에게 처음과 끝이 되어주는 곳. 이야. 아니 이게 방금 생각한 게 네, 절대 지금 방금 생각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김명원 학생이 이런 분이셨어요. 네, 그러면 사무관님께도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서 볼 때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있으면 이게 나라냐 하는 이런 말들을 봤는데 바로 이게 나라다, 이게 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보훈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게 젊은 세대들의 말을 많이 이미 아시는 것부터가 이미 되게 많이 변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젊은 세대인데요. 오늘 사무관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말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마음에 남는 네, 이 말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 수만 있다면 국가보훈처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조재영 사무관님과 김명원 학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